오늘도 서울의 경기에 링가드를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관중이 들어왔거든요. 29,536명. 지난주에 있었던 5만 명이 들어왔던 그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이 지난 시즌의 평균 관중이 2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경기가 그래도 7,000명 정도는 더 들어온 거잖아요. 이제 그만큼 링가드 효과가 아직까지는 분명히 많은 팬분들이 기대를 하시면서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링가드가 이제 긍정적인 게 뭐냐면 가면 갈수록 컨디션 자체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건 보여요. 그래서 링가드의 이제 플레이를 보면 확실히 잘하는 선수구나 라는 걸 이제 느낄 수가 있거든요. 링가드가 오늘 들어와서 공격 포인트를 만들 뻔한 장면들이 꽤나 있었어요. 기성용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링가드가 앞쪽에 뭐 박동진이라던가 왼쪽에 강상우가 뛰어갑니다. 가운데로 들어오다가 선수들이 가운데에 몰려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링가드가 아주 영리하게 약간 뒤로 빠져요. 뒤로 빠지면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 링가드가 살짝 뒤에서 볼을 받죠. 그래서 상대 수비수들이 링가드에게 쏠립니다. 그 안쪽 공간으로 기성용이 뛰어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링가드가 뛰어들어가는 기성용에게 패스를 보내주는데 일단 패스의 길을 잘 보기도 했고요. 지난 경기에서 나왔던 요 가랑이 사이로 주는 패스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아주 센스 있는 패스였죠. 기성용이 결정적인 찬스를 잡게 돼요. 물론 여기서 이제 득점을 하지는 못했지만 요런 패스가 링가드가 좋은 패스의 길을 보는구나. 이 장면도 보세요. 그리고 이 링가드가 기본적으로는 많이 뛰는 선수잖아요. 오프 더 볼이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오늘 코너킥 상황에서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서울이 코너킥을 보여줄 때 링가드가 가까운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선수에게 한 번의 패스가 넘어갑니다. 기성용이었죠. 그리고 기성용이 볼을 잡을 때 링가드가 요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열심히 뛰어들어가면서 기성용이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링가드에게 찔러준다. 그리고 아무래도 기성용이 볼을 받다 보니까 상대 수비수들이 기성용에게 좀 쏠려 있었어요. 그 틈을 타서 링가드가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거죠. 요 움직임이 되게 좋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약간 링가드가 앞서 있었기 때문에 오프사이드 라인에 있긴 했어요. 근데 이 패스가 어쨌든 들어가면서 링가드가 좋은 공간에서 기성용의 패스를 받았고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크로스를 올려주면서 자책골을 유도할 뻔한 장면이 있었죠. 물론 이게 이제 오프사이드가 선언됐기 때문에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저런 움직임, 그리고 움직여주면서 패스를 넣어주는 그런 타이밍, 이런 것들이 링가드의 움직임 자체가, 그리고 패스 타이밍이 다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에요. 링가드가 볼을 끌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일단 왼쪽에서 강상우 선수가 뛰어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링가드가 참 영리한 게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요. 제주의 오른쪽 풀백인 김태환 선수가 강상우 쪽으로 뛰어들어갈 타이밍을 일부러 약간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못 뛰어들어가고 약간 멈칫하거든요. 링가드가 본인 쪽으로 오니까 그 순간 링가드가 뛰어들어가는 강상우에게 패스를 넣어줘요. 좋은 패스 공급이었고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강상우가 링가드의 패스를 받아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장면만 봐도 김태환이 링가드가 계속 볼을 끌고 오니까 강상우 쪽으로 못 뛰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뛰어들어갔고 강상우에게 결정적인 공간이 나왔었죠. 물론 여기서도 득점으로 마무리는 못했지만 링가드의 요 움직임, 그리고 패스, 여러가지 이런 플레이들이 센스가 참 넘치고, 그리고 분명히 이 링가드가 조만간 제 생각에는 득점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움직임 자체가 한 경기 한 경기 치를수록 기본적으로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패스만 잘 들어가면 되는 것 같거든요.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앞쪽에서 박동진과 링가드가 뛰어들어가고 있죠. 박동진이 앞으로 뛰어가고 있으니까 링가드가 같이 뛰어가다가 약간 멈칫해요. 왜냐면 제주의 수비수들이 박동진 때문에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링가드가 멈칫한 다음에 앞으로 돌아뛰죠. 링가드의 오프더블 플레이가 너무 좋은 장면이에요. 그래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박동진 때문에 수비수들이 다 뒤로 물러나 있을 때 링가드가 좋은 공간으로 들어갔죠. 크로스가 좀 부정확했지만 요런 움직임만 보면 뭔가 링가드에게 패스 한 번만 잘 오면, 그리고 링가드가 일단 선발로 나오기 시작하면 공격 포인트가 나오는 건 시간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오늘 아쉬운 건 서울이 전반전과 그리고 링가드가 투입되었을 때 이제 아무래도 서울도 교체를 활용해서 약간 경기의 흐름을 바꿨잖아요. 링가드가 나오기 전보다 링가드가 나온 후가 전체적인 경기력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그냥 전반전의 경기력에 링가드가 있었으면 훨씬 더 링가드의 움직임을 잘 활용했겠다. 후반전에는 약간 교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서울의 축구가 지난 경기 같은 축구가 좀 나왔어요. 약간 느리고 공간 침투가 안 되고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이 약간 멀리 떨어져 있고 중원 삭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링가드도 자연스럽게 볼을 받는 횟수가 줄어들고, 요게 좀 아쉬웠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오늘 선발 명단에 김기동 감독이 변화를 들고 나왔어요. 가장 큰 변화는 요 세 자리입니다. 한승규, 류재문, 최준, 요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요 세 자리에 지난 경기 어떤 선수가 나왔었냐면 팔로세비치, 시게히로, 그 다음에 박동진이 나왔죠. 근데 일단은 첫 번째 문제가 팔로세비치, 기성용, 시게히로 요 세 명의 라인이
기동력이 참 부족했어요. 중원 라인에서 약간 중원 삭제 축구가 좀 됐었죠. 그리고 오른쪽 라인에서 박동진이 오른쪽에 있는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올라가 줘야 되는데 요 올라가는 역할을 박동진이 잘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박동진 선수가 풀백이 아니기도 하고 더군다나 공격적인 풀백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라인의 공격이 죽었었죠. 그런데 첫 번째로 박동진 대신에 최준이 나오다 보니까 올라오면서 오른쪽 측면 공간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영욱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팔로세비치 대신에 오늘 한승규, 그리고 시게이로 대신에 류제문, 요 두 선수가 팔로세비치나 시게이로보다 기동력이 오늘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일단 이 두 선수가 열심히 뛰는 선수들이거든요. 지난 경기의 문제점이 뭐냐면 서울이 어쨌든 오늘도 제주가 약간은 내려앉아서 수비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서울이 공격을 할 때 이태석도 올라가고 안쪽에 조영욱, 강상우, 한승규, 뭐 이렇게 일류첸코 4명의 선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술라카, 류제문, 기성용, 김주성. 기성용이 약간 오른쪽으로 빠져 있었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지난 경기는 요 가운데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선수가 부족했죠. 근데 오늘은 조영욱, 한승규, 강상우 조금 더 기동력이 넘치는 선수들이 팔로세비치보다 기동력이 넘치는, 시게이로보다 기동력이 넘치는 이런 선수들이 왔다 갔다 움직임을 계속 가져갑니다. 미드필더 라인에서 선수 숫자가 늘어나요. 조영욱, 한승규, 강상우, 류제문. 그리고 조영욱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 올라가고 주고 있는 최준 때문이고요. 기성용의 느린 기동력. 기성용 선수가 이제는 나이가 좀 많기 때문에 중원 싸움이라던가 그 중원에서 몸으로 부딪힌다거나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기성용에 더해서 기동력이 느린 팔로세비치까지 나오니까 서울이 미드필더 라인의 기동력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기성용이 굳이 중원 싸움에 참가하지 않아도 가운데서 많이 뛰는 선수들이 있다. 제주가 수비 라인을 만들고 있을 때 류제문을 중심으로 조영욱, 한승규, 강상우 이 선수들이 계속 가운데서 움직여줘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최준, 왼쪽에서는 이태석이 올라가서 경기장을 넓게 써줍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태석이 중앙, 강상우가 측면으로 나갈 때도 있었지만 이런 장면이 나오니까 지난 경기보단 훨씬 더 좋구나. 그리고 김기동 감독이 이 팀의 문제점을 1라운드, 2라운드 보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경기력이 어쨌든 괜찮았어요. 전반전에는. 그래서 전반전 경기들을 보여드리면 기성용은 그냥 중원 싸움 참가하는 것보다 내려와서 그냥 수비수 한 명을 앞으로 끌어내는 역할 이것만 해도 돼요, 사실. 그리고 중원에는 류제문,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조영욱, 또 위쪽에 있는 한승규, 요 미드필더들이 일단 기성용을 제외하고더라도 가운데에 버텨주기 때문에, 많이 띄워주기 때문에 요 중원 싸움이 지난 경기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도 보시면 기성용이 내려오면서 일단 수비수 한 명을 끌고 내려와요. 그리고 가운데에서는 류제문이 있고 내려오고 있는 한승규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조영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히려 제주가 김학범 감독이 4-4-2 전형을 쓰면서 약간 중원 라인의 미드필더 싸움을 못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선수가 오히려 서울이 많아지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줬을 때 볼을 받아서 편안하게 수적 우위를 활용하면서 볼을 전개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까랑 똑같죠? 기성용은 약간 빠져있고요. 3백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류제문,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최준, 가운데로 들어오는 조영욱, 내려오고 있는 한승규, 그리고 일류첸코도 내려오고 있고요. 내려와 준다는 게 중요하죠. 특히나 이 가운데로 들어오는 조영욱과 내려오고 있는 한승규, 이 두 명의 선수가 열심히 내려와 주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패스가 들어갑니다. 한승규가 볼을 잡는데 그 순간 수비가 끌려 나와요. 단순하게 다시 리턴 패스를 내주자마자 앞쪽에서 조영욱이 뛰어 들어가고 왼쪽에서는 일류첸코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공간으로 다시금 패스. 그래서 가운데서 일류첸코가 볼을 받는 장면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확실히 이 움직임이 좋아졌죠? 지난 경기보다. 득점 나올 때가 딱 이런 장면이에요. 일단 득점을 한 기성용이 뒤에 있었습니다. 공격을 시작할 때 뒤에 있고요. 올라오고 있는 최준, 그리고 가운데로 들어간 조영욱, 한승규, 앞쪽에서 일류첸코, 류제문은 이제 기성용 대신 뒤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오른쪽 라인에서 박동진 선수가 나왔을 때는 측면 공격이 안 됐어요. 측면 공격이 되니까 여기서 돌파가 됩니다. 최준이 볼을 끌고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반대편에서는 강상우, 앞쪽에서 일류첸코, 미드필더 라인에서 한승규와 조영욱이 뛰어들어갑니다. 상대 수비가 뒤로 물러나요. 물러나니까 이 공간으로 일단 크로스가 올라오거든요. 여기서 크로스가 뒤로 빠져서 볼이 다시금 뒤쪽으로 흘러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승규라던가 조영욱이라던가 가운데 있는 선수들이 앞으로 뛰어나가 주니까 제주 선수들이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뒤에 있었던 기성용이 슬금슬금 올라와서 요 공간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죠. 요런 형태가 열심히 뛰는 선수들을 중원에 배치하니까 확실히 중원 라인에 대한 강점이 생겼다.
그래서 서울이 전반전에 지난 1라운드, 2라운드보다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이었거든요. 링가드만 넣었으면 저는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교체를 어떻게 했냐면 약간 이게 이제 아쉽죠. 링가드가 들어왔을 때 일단 팔로세비치가 하나 들어갑니다. 류제문 대신에. 그리고 링가드가 이제 한승규 대신에 들어간 거죠. 기성용과 팔로세비치 요 라인이 기동력이 좋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이 3미드를 형성할 때 기성용 한 명 정도는 기동력이 부족해도 되는데 기동력이 부족한 선수가 2명이 되는 순간 약간 중원 라인의 기동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링가드가 들어왔는데 오히려 미드필더 라인의 기성용과 팔로세비치 기동력이 느린 선수가 2명이 되니까 약간 미드필더 싸움에 전반전보다 매우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김기동 감독이 제 생각에는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시즌을 진행하다 보면 팔로세비치나 기성용 둘 다 쓰기보다는 한 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중원 싸움이라던가 기성용의 느린 스피드라던가 이런 게 부각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약간 이런 지점에서 요런 이제 중원의 경쟁력이 팔로세비치와 기성용이 같이 서게 되니까 아쉬웠는데 그 아쉬운 문제를 링가드가 들어가면서부터 서울의 경기 지배력이 떨어지고 공격력도 떨어지고 링가드에게 가는 볼이 좀 줄어들고 링가드의 오프 더블 플레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런 건 약간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장면 보시면 팔로세비치가 공격을 위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성용 선수도 지금 약간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둘 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드필더 라인이 전반전엔 분명히 안 그랬는데 아주 넓게 열립니다. 특히나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하는 류제문이 없다 보니까 이 공간이 그냥 뻥 뚫려요. 그래서 제주가 공격을 시작하죠. 미드필더들이 못 따라옵니다. 특히나 이 팔로세비치가 류제문 대신 들어왔는데 따라오는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편안하게 제주가 이 중원 공간을 활용하면서 역습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어쨌든 이 링가드라는 열심히 뛰는 선수, 기술적으로 좋은 선수, 이 선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이 링가드에게 볼이 어쨌든 미드필더를 거쳐서 올라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앞쪽에서 한승규라던가 조영욱이라던가 많이 뛰는 선수들이 링가드를 위한 공간을 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링가드가 어쨌든 잘하긴 하지만 볼을 받았을 때 집중 마크를 당하는 게 아니라 링가드가 볼을 받았을 때 그 주변에 오히려 많이 뛰는 선수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팔로세비치와 기성용의 조합보다는 오늘 경기에 봤을 때 류제문과 링가드 혹은 이제 뭐 한승규와 링가드 이렇게 주변에 열심히 뛰는 미드필더 조합이 링가드에게는 더 좋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후반전은 그러다 보니까 교체를 했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아주 좀 재미없었던 그런 경기력이 재현된다는 아쉬움은 있었다. 링가드의 뭔가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링가드가 어쨌든 점점 출전 시간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오늘 링가드가 몇 분에 나왔냐면 57분에 나왔습니다. 30분 넘게 뛰었어요. 다음 경기는 45분, 그 다음 경기는 60분, 그 다음 경기는 풀타임 이렇게 시간을 늘려가면 되는 거니까 그 선발로 나왔을 때의 모습도 컨디션이 올라왔을 때의 모습도 한번 보고 싶다. 어시스트든 아니면 링가드가 직접 득점을 하든 링가드와 관련된 골이 조만간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김학봉 감독의 제주는 약간 답답한 면모가 오늘 좀 컸고 사실 이 김학봉 감독의 축구가 약간 단순한 면은 있어요. 뭐 많이 뛰고 열심히 뛰고 체력적인 부분을 중요시하고 이런 건 좋은데 답답한 건 있거든요. 늘상. 그래서 오늘도 약간 서울이 기동력이 느린 팔로세비치와 기성용을 배치하는 순간 제주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좀 여유로운 상태가 됐는데 그거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게 다소 아쉬웠다. 이제 링가드 효과가 아직까지는 이 K리그를 이끌어 나가고 있어서 그리고 서울의 이 관중수를 올려주고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그리고 김기동 감독이 이제 전술적인 이 방법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링가드가 다시 잘해진다, 골을 넣는다, 그 순간 아마 관중분들은 지난주처럼 5만 명 들어오고 하는 일들이 이번 시즌에 자주 나올 수 있지 않을까